KF-21 전투기 엔진 전부 교체. 한국형 램제트 추진기 9차 시험. 마하 3.2 플러스 순간 속택 슈퍼크루징. 긴급 속보. 스크램제트 엔진 첫 공개. 경상남도 도지사 박완수는 지난해 정부가 항공무기체계 기술 자립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에 착수한 만큼 도내 방산기업도 공장을 신축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5일 오후 제1사업장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경상남도, 창원시, 군 관계자, 관련 기업 등 방산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엔진 1만 대 출하식과 스마트 조립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부터 45여년간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을 생산해왔고 올해 항공엔진 누적 생산 1만 대를 달성해 출하식을 개최하게 됐다. 현재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을 미국 지휘사의 라이센스를 활용해 제작하고 있으며 이번 스마트 조립 공장 신축은 중장기 생산 능력 확보와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품질과 물류 개선, 통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약 5,000평 규모로 2025년 준공될 계획이다. 항공엔진 기술은 지난 2월 방산 분야 신성장 원천 기술로 신규 지정된 만큼 미래 방위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로 항공엔진과 관련 부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미래 방산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에 참석한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독자 항공엔진 개발로 우리 항공기가 우리의 심장으로 날아오르는 날을 기대한다. 경남도에서도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엔진 국산화 등 도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내달 초 발표할 경남 우주항공산업 육성 비전을 담은 종합계획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미국은 한국 구하려 핵무기 들고 뛰어오는 산타클로스 아니다. 2024년 11월 5일 현지 시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압승, 랜드슬라이드 했다. 선거인단 숫자, 소수인종, 특히 흑인 계층에서의 지지율, 경합주 득표율 등에서의 우세에 힘입어 행정부와 의회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트리펙타 3연승을 기록했다. 거기에 더해 보수 성향의 입법부, 대법원까지 고려하면 8년 만에 입법 사법행정부를 몽땅 장악하는 3관왕을 달성했다. 이로써 트럼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연방헌법에 명기된 3권분립 원칙이 형해화하고 그 결과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헌정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미 트럼프 2.0 행정부가 정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핵심 직책에 지명된 인사들은 성폭행 혐의와 여성 인권에 대한 퇴행적 발언으로 문제가 된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백신 음모론자로 악명 높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 트럼프의 첫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변호를 맡고 2020년 선거 사기에 대한 허위 주장을 지지한 패멀라 본디 법무장관. 푸틴의 꼭두각시란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러시아의 우호적인 털씨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중국 러시아 커넥션으로 이해충돌 위 우려가 높은 일론 머스크 정부요율 장관 등이다. 이는 정실주의로 인한 패단이 본격화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들의 발탁 기준은 트럼프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자신의 사돈 3명을 프랑스 대사, 미국 대사에 이어 아랍 중동 담당 고문에 임명해 세인을 놀라게 했다. 미국 역사에서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노골적인 족벌주의다.
한마디로 트럼프 2기 핵심 키워드는 정실주의, 족벌주의, 충성주의로 요약된다. 트럼프 1기에서 어른의 축으로 불리며 사사건건 트럼프의 충동적 결정, 주한미군 철수 등을 좌절시킨 예비역 장군들은 이번에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시작될 판이다. 1973년 설립된 미국의 보수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부터 리더십의 사명, 맨데이트 포 리더십 MFL 이란 제목으로 차기 대통령 집권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있다. 보고서 권고사항의 60에서 70%가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를 재편성하고 행정기관 권한을 통합하기 위한 보수주의적, 우익적 정책 제안 모음집인 프로젝트 2025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난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른다. 그 가운데 일부는 동의하지 않으며 어떤 것들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끔찍하다 고선을 그었다. 무려 920쪽 이상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문건은 경제, 외교, 안보, 무역, 이민, 낙태 등에서 급진 보수적 정책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프로젝트 2025를 극우 로드맵으로 낙인 찍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팀을 꾸리기도 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나와 무관하다며 발뺌했다. 뉴욕타임스, NYT, 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프로젝트 2025가 진짜 트럼프라고 경고했다. 그 가운데 가장 극단적 성향을 보인 제1부 행정부 고삐 채우기에는 일례로 임기가 보장된 연방정부 공무원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정치적 임명직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문, 미국에 대한 약속이다. 서문에 오늘날 미국과 보수주의 운동이 1970년대 후반과 유사한 분열 위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오늘날 미국은 인플레이션, 약물, 펜타닐 등 과다 복용, 학교까지 침입한 포르노, 미국의 이익가치를 위협하는 중국의 독재 정권, 워키즘, 워카이즘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 2025는 중국 공산당, CCP에 대한 노골적 적개심을 드러냈다. 지난 30년간 세계화를 추진한 결과 CCP의 배만 불리고 미국 산업 기반은 초토화됐으며 중국과 한 자유무역은 재앙을 가져왔다는 것. 그동안 정치인들은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과 미국적 가치 확산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미국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아웃소싱되고 제조업이 붕괴하는 정반대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문제시하고 있다. 프로젝트 2025의 국무부 관련 사항에서 지목된 5개 적대국은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북한 등이다. 그 가운데 초점은 닥중, 닥치고 중국이다. 문건에 의하면 CCP의 장기 계획은 심각하고 위험하다. 따라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용북과 전략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중국을 적대국으로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중국 X조항, 아티클 X4 차이나를 제정해야 한다. 워싱턴 조야의 일부 유화론자들은 중국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꺼리며 때로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대한 비판을 음모론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 협력 병행 정책은 실패했다. 문제는 중국 국민이 아니라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다. 중국의 도전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중국의 전략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호전적 행동은 오직 외부 압력을 통해서만 억제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중국 X조항이다. 이는 냉전 초기 미국의 대소련 정책의 기초를 마련한 익명의 논문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특정 국가 체제에 대한 장기적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문서를 의미한다. 일례로 1947년 조지 캐넌은 포린 어페어즈, FA, X라는 필명으로 소련 행동의 원천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다.
그 후에 X조항은 냉전 시기에 미국 외교 정책의 철학적 토대로 자리 잡았다. 이는 헌법 수정이나 법률 제정보다 대통령 행정명령, 국가안보전략, NDS, 의회 결의안 등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요컨대 트럼프 2.0 행정부의 대중국 봉쇄 정책은 X조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 중상주의적 거래주의, 힘을 통한 평화 등으로 전망된다. 첫째, 미국 우선주의다. 이는 글로벌 또는 다자적 고려사항보다 미국의 주권, 안보, 경제적 이익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복합적 다면적 독트린이다. 즉 미국 외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다. 1916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처음 주창한 이 개념은 미국의 민족주의, 불개입주의,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포퓰리즘 이론으로 변모했다. 이는 세계를 국가들이 상생하는 글로벌 공동체가 아니라 주권국들이 경쟁하는 대결의 장으로 상정한다. 여기서는 전통적 동맹이나 다자적 협정보다는 협소하게 정의된 국익을 우선시한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국가 번영을 위한 경제적 상호 의존을 강조한다. 반면 미국 우선주의는 비대칭적 의존도의 무기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거래적 자립적 접근 방식으로 전략적 재조정을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는 장기적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나 초국경적 문제 해결보다는 단기적 국가 이익에 초점을 맞춰 국제 무대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을 반영한다. 둘째, 중상주의적 거래주의다. 기본적으로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져 손해가 되는 거래를 거부한다. 또한 가치 인권 동맹 같은 추상적 관념은 배제된다. 트럼프는 대외관계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다른 나라들이 일방적 이익을 취하는 불균형 구조를 시정하려 한다. 일례로 그가 말하는 경제 통상 분야의 불균형 구조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가리킨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불균형은 동맹국들의 미온적 안보 기여에서 비롯된다. GDP 2%에 미달하는 국방비, 불만족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잣대는 중국 같은 적대국에는 물론이고 한국, 일본 및 나토 회원국 같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들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트럼프는 다자간 협정이나 국제조약보다는 양자적 직접적 방식의 1대1 협상을 강력히 선호한다. 이런 방식이 우월한 경제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거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 힘을 통한 평화이다. 이는 로마시대 하드리아누스 황제 76에서 138가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추진한 국방전략에서 유래했다. 훗날 레이건 행정부에 계승된 이 전략은 우세한 경제력으로 뒷받침된 압도적 군사력을 국가적 안보와 국제적 안정 확보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한다. 트럼프 2.0에서는 2024년이 8,600억 달러를 넘어 국방비 1조 달러 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이러한 역대급 국방비 확대는 육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의 역량 제고, 방위산업 인프라 구축, 미사일 방어 강화, 핵전력 현대화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긴장 고조, 군비 경쟁, 갈등 확산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주창론자들은 압도적 군사력만이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의 첩경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힘을 통한 평화는 손자병법이 말하는 부전승, 부전이골인지병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트럼프는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전쟁 개입이나 기존 분쟁의 확대를 꺼린다. 이는 군사력을 대외적 군사 개입 도구가 아니라 억제력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암시한다. 여기에는 군사력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장기간 군사 개입 등을 회피하면서도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실용적 계산이 반영돼 있다.